자, 그럼 오늘 새롭게 편입할 종목 바로 편입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가 13,500원 한국 화장품을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리아나랑 같은 이유인데 코리아나가 이제 대장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츠 한불도 대장주입니다. 이츠 한불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급락 나오는데 지금 4%나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엄청 강하다는 이야기고, 시장의 조정만 좀 끝나준다면 이 종목은 아마 34,000~35,000원까지 갈 겁니다. 이차한불은요. 코리아나도 오늘 자 코스닥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2%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강하게 움직일 거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국 화장품을 편입을 해서 오히려 이 개별주로서 추가적인 수익도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칠판 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은 중국 소비주인데 중국 소비주가 올라갈 이유가 딱 3개나 나왔습니다. 이걸 잘 들어보신다면 아마 이제 시장의 주도주는 중국 소비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지금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하늘길을 다 닫았죠. 근데 이제 이번 30일부터 인천하고요, 베이징의 하늘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비행기가 없어요. 베이징 말고 다른 곳으로 열리기도 합니다만 비행기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어떤 교역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인천과 베이징의 하늘길이 30일부터 열리면서 그 차이나 항공이 이제 운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 소비에 대한, 중국 무역에 대한 길이 터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인데요. 이게 최근에도 사실 무역 전쟁 또는 합의인데 최근에도 이게 지금 미국이 대만에다 이제 첨단 무기도 수출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차 무역 합의는 돼 있죠. 이걸 가지고 사실 중국 소비가 많이 올라갔었고, 지금은 이제 1차 무역 합의가 뭐 진행돼 있냐 안 되냐 문제가 많은데, 주말에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는 거의 70%는 이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대규모로 농산물을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차 무역 합의는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는 계속해서 이 G2 간의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거, 뭘로 확인할 수가 있냐? 이 1차 무역 합의가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인데, 일단 이거에 있어서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어떤 그 반중 정서를 때려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전략으로 갈 수 있는데, 요새 보면 그게 좀 뜨뜻미지근하죠. 직접적인 언급을 안 하고 있죠. 1차 무역 합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적으로 좀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무역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갖고도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는 바라볼 수 있다. 전체적인 중국 소비에 대한 거는 일단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에 대한 거 봐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바로 세 번째인데, 자,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죠. 광군절이 11월 11일 날 우리나라로 이제 빼빼로데이부터 시작이 되는데, 광군절을 이제 목표로 한 예약 판매를 받았습니다. 예약 판매, 중국에서.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기업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한국 기업이 온라인 예약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한국 기업이 작년에서 중국에서 매출을 올린 게 870억입니다. 870억. 작년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870억 올렸는데 광군제 예약을 딱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했더니 이 870억을 11분 만에 넘어섰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소비주는 정말 중국에서 소비가 잘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광군절에 과연 이게 이제 중국이 어떤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가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잘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한 건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더니 작년 매출을 11분 만에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추석 연휴 때 중국의 이 소비가 작년 이 YY 기준 했을 때 작년보다도 5% 올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봉쇄를 하니까는 소비가 죽었었어요. 소비가 죽었었는데, 소비가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보복 소비 이런 게 되면서 이 중국에서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자, 중국 매출하면 한국 화장품이죠. 지금 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화장품이라는 브랜드를 내놨는데 이게 작년 매출을 11분 만에 넘어섰다는 거 엄청난 기록이고요. 이거는 이슈가 안 될 수가 없는 거고 연말에 소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이건 뭐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 작년 매출을 11만 넘었다. 엄청난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주가의 상승은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올라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있어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중국 출신 K-팝 아이돌들이 네. 최근에 중국 기반 SNS에 항미원조 70주년 기념 글을 올린 게 지금 굉장히 화제잖아요, 매니저님. 그리고 또 사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 BTS가 네네. 최근에 수상 이 소감 중에 발언으로 인해서 중국 내 비난 여론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고 네. 하죠. 그래서 지금 BTS 불매운동까지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네네. 이런 기사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좀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매니저님의 말씀이 이 낙관적인 측면이 조금 더 이제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실까요? 사실 이게 이제 한한령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사드를 배치하고부터는 일명 이제 한한령이라는 게 내려져서 우리나라 연예인이 이제 중국 TV에서 거의 사라졌죠. 네. 지난주에도 보면 이게 좀 극과 극인데 우리나라 이제 김수현 배우는 이제 이 중국의 또 이 쇼핑몰 광고에 나와서 네. 나오는 거 하면 BTS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인기가 있다 보니까는 일부 좀 안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문제를 좀 찾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거는 국가적인 그 중국 외교부에서도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 좀 해명을 좀 했고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빅토리아라든가 어떤 그 중국 출신들의 우리 그 한류 스타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한미 항쟁 이것 때문에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일부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한류를 좋아하고 있고 일부 이런 걸 어떤 시샘하는 세력들이 아닌가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걸 갖고도 이제 특히나 BTS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가수인데 일부 그런 어떤 BTS 팬 안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외교부에서 무마하면서 좀 지워졌기 때문에 일부의 여론이다. 그렇죠. 네. 뭐 이런 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한령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지난주에 저 중국의 또 주중 대사께서도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 조기 방한할 수 있게 지금 조율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뭐 바로 풀리는 거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의 연말까지 봤을 때 가장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는 이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의 악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 악재는 아주 조그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네. 추가 질문 있으면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그 화장품 관련주, 이제 중국 소비주 뛸 때 이차한물 한국 화장품, 네네.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가장 그 좀 급등이 좀 잘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부분인데 네.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이슈가 또 나오면 또 급등할 것 같아요. 오늘 뭐 네네. 시장 대비해서도 강하고 그러면 혹시 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네.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렇죠. 그런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이제 아마 직접적인 건 아니고 좀 네. 간접적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국을 계속 때려만 왔습니다. 네. 물론 바이든도 뭐 그런 건 다른 건 아닙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친중성이 좀 강하죠. 네. 특히 민주당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바이든 전 부통령도 당선되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또 해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 다음 주에 있을 대선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여론조사가 다 힐러리가 나왔었지만은 뭐 트럼프 대통령 됐던 것처럼 지금도 뭐 그런 사례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그래서 우세한 거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다음 주 대선 결과가 이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친중성이 그분이 트럼프보다 강하기 때문에 아마 또 그랬을 때는 또 중국 소비주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좀 좋아져야 되고 좀 무역이 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다음 주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한 것들은 이제 이번 주에 좀 영향을 줄 거라 좀 보면서 단기적인 좀 시세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목표가를 사실 15,500원 정도를 좀 높여서 15,5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대응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거에서는 뭐 잘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런 이슈가 됐을 때 개별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15,500원까지만 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